손해보지 마세요.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 안녕하세요. 판매가와 구매가가 똑같은 개인 택시 양도양수 중개거래 1등 대표 플랫폼 넘버원 택시 아나운서 이수민입니다. 10월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서울 및 광역시 개인 택시 시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시세는 이번 주 1억 1,900만 원으로 저번 주와 동일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합에서 개인 택시 시세에 관여한 이후 시세가 크게 상승한 바 있으나 이번 주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커진 한 주였으며 특히 이번 주 신규 교육자 수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개인 택시 구매의 실질적인 수요자 유입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택시난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무단 휴업 기준을 강화해 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10월부터 개인 택시 기준을 6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에서 3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강화하고 분기당 1회씩 대상 파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처벌도 피할 수 없는데요.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 2차 처분은 사업정지 30일, 6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360만원 3차 처분은 사업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불이익 당할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는 양도자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택시 면허는 은퇴를 앞두고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양도자들은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시장은 자율적으로 운영될 때 가장 효율적이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관여가 지속될 경우 시장 신뢰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택시 면허 시장은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을 통해 그 과정에서 면허의 가치를 유지하고 양도자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 개인 택시 시세가 1억 2,300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시세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양도자 유입 감소와 함께 개인 택시 이용률 상승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최근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면허 가치 상승이 나타난 겁니다. 이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개인 교통수단 선호가 꼽힙니다. 인천의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고령 승객들이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개인 택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인해 대중교통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 택시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인천의 총 인구는 약 286만 명으로 추산되며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보면 15세에서 64세의 경제활동 인구가 217만 5천 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75%가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택시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면허 시세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 요인이 많은 인천, 시세는 계속 상승할지 다음 주 시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 개인 택시 시세가 최근 300만원 하락하여 1억 3,6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대전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양수자 유입 감소로 인해 개인 택시 구매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세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전의 인구 감소는 개인 택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대전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구 유출이 이어지며 총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이용자 수 감소로 이어져 개인 택시의 이용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인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택시 수요 또한 줄어들면서 면허 시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대전 개인 택시 업계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고령 승객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청년층 운전사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는 대전 개인 택시 시세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개인 택시 시세가 최근 소폭 상승하여 1억 4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광주 개인 택시 시세가 높은 원인으로는 인구 대비 낮은 개인 택시 보급률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구는 약 141만 명인데 등록된 개인 택시 대수는 4,777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개인 택시 한 대당 약 295명이 이용 가능한 인천 등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택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는 반면 새로운 택시 면허 발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면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인프라의 개선 필요성과 같은 교통 환경도 택시 수요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 개인 택시 시장의 높은 시세는 이러한 공급 부족과 안정적인 수요가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개인 택시 시세는 6,100만 원으로 약보 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시세가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세 흐름이 주춤한 이유로는 얼마 전까지 급하게 오른 시세에 따른 구매자 유입 감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시세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개인 택시 면허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점차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대구시에서는 택시 부재 부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보류하면서 택시 업계 내에서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토부는 대구시의 양측의 의견 조율을 선결 과제로 밝혔는데요. 아직 양측의 접점을 찾지 못하며 석 달이 넘도록 대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 대구시는 난감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택시 서비스 질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대구시는 개인 택시 및 법인 택시 업계를 만나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과연 업계 간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울산 개인택시 시세는 9,700만 원으로 강보 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울산의 개인택시 시장은 타 지역에 비해 변동이 적은 편인데 그 주요 이유로는 안정적인 매매량 유지가 꼽힙니다. 울산은 지역 특성상 대규모 산업단지와 근로자 중심의 이동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대규모 가격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수급 불균형이 비교적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울산 개인택시 시장은 타 지역보다 시장 불안정성이 덜하고 장기적으로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택시 총량제 재산정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시세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울산의 택시 면허 대수는 적정 수준을 초과한 상태로 이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량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향후 택시 면허 수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 택시 운행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시세 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울산 개인 택시의 운행률이 77%로 낮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택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구매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세 하락에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개인 택시 시세는 9,900만 원으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최근 몇 년간 택시 수요와 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2024년 인구는 약 329만 명으로 소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23%를 차지합니다. 반면 20세에서 39세 인구는 급감하며 소멸 위험 지수가 높아지고 있어 이는 택시 이용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택시 이용률 저하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출 감소와 더불어 개인 택시 양수자 유입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산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인구 유출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는 택시 업계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택시 발전 계획과 요금 조정 정례화 등의 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택시 산업의 자생력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비용 부담과 젊은 층의 운전자 유입 감소는 여전히 개인 택시 가동률을 어렵게 하고 있어 시세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주도 개인 택시 시세는 1억 6,500만 원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개인 택시 시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로 관광객 수요와 지역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2024년 현재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회복세에 있으며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해 택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3,900여 대의 개인 택시가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대도시와는 다르게 관광지란 지역적 특수성을 통해 택시 이용률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건 성수기와 같은 특정 시기에 수요가 급증하고 성수기가 지나면 이용률은 크게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건 제주도민 중 자가용 이용률이 75%에 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22% 정도로 낮기 때문인데요. 특히 30대에서 50대의 자가용 이용률은 85%를 넘으며 이는 대중교통이나 택시 이용의 제한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 택시 시세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거기다 최근 운영 비용 상승과 관광산업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는 지속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관광객 수요는 제주도 개인 택시 시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향후 관광객의 유입과 이에 따른 수요 변화가 택시 시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서울 및 광역시 지역 개인 택시 시세 및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세대로 안전하고 빠르게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시세캐스터 이수민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